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6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축년 임오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잎,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인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대해수와 같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자, 이러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하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월은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4월에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고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그런 시절이고, 5월이면 수가 여기가 태지가 되죠. 수는 굉장히 약한데 재성인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점이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다 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수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여름이면 소양강도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고갈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보다 임수 자체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땅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해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만 있게 되면은
화가 왕할 때 얘를 통제시켜 주지 못하면 수는 화다 수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화다 금 용이 되죠. 그러면 수도 망하고 인성인 금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어떻다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개수가 또 화를 통제하게 되면 화가 금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이 등이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5월의 임수는 먼저 인성인 금, 특히나 경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무토는 개수를 묶어버릴 것이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공격시켜 버리겠죠. 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을경합이 돼서 을목 경금을 못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개수 경금이 필요할 때는 무토 기토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가끔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주는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주, 격국과 용신이 명확하지 않거나 흐릿하면 좋지 못한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고 울로의 향배를 살펴보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키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 왕세,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간이 왕하고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력과 지략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내 아이의 삶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사주 8글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요.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이 잘 살기 위해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열이 잘 맞아야 되겠죠. 너무 뜨거워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요. 너무 추워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습해도 안 좋습니다.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기 좋은 기후 조건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두 가지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왕세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용신법 중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열을 살펴보는 것은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용신을 보는 방법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 음화가 되겠습니다. 채양, 용,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시 사화가 오화가 양이 되는데 그 성질이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화는 음이지만 양으로 쓰는 것이고 오화는 양이지만 음으로 쓴다. 채, 양, 용, 음이라고 금방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지장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화를 보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오화는 양이지만 그 본기, 본성은 뭐다? 정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수가 음화를 받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인 임수인 내가 월지에 있는 오화를 극하는 관계죠. 수극화의 관계. 근데 이것은 내가 극하는 거죠. 수극화,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재물,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처가 되겠습니다. 근면, 성실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유흥, 오락도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고 일간이 왕에서 신왕, 제왕이 되면 신왕, 제왕이 되면 돈도 있고 일간도 왕하고 재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 인기, 현모, 양처를 얻고 근면성실한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재다, 신, 약하게 되면 오히려 악처를 만나거나 이 재성으로 인해서 큰 재물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편재는 치우친 재물이라고 해서 정재는 월급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편재는 뭐 로또 당첨금 같은 일확천금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만 굳이 뭐 이걸 구분해 볼 필요는 없겠고 정재를 또 본저, 편재를 뭐 애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편재 혼잡이 되면 바람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꼭 그런 곳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듯한 재물, 정확한 재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편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재물 이렇게 보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양조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된다.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기토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무슨 격? 정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5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왕합니까? 오화가 왕합니까? 당연히 5월은 화왕절이죠. 화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시점이 5월임에 반해서 수는 5월이면 여기가 절지 태지가 돼서 일간이 약해져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 또는 제다신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뭐 5월의 임수가 무조건 제다신약이냐?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화가 왕이니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화다수가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의 근원,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즉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5월이 뜨거우니까 조후의 개념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준다. 그래서 개수라든가 또는 임수 같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단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일간도 그렇지만 뭐 비경겁제인 임계수도 도와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 내가 생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하고 일간 임수는 신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식상인 목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목이 뺏어서 화를 다시 생겨주게 되면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다시 화가 왕해져서 물이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5월에 임수가 태어났는데 또는 5월에 개수가 태어났는데 목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비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비견은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간 임수가 됐든 월간 임수가 됐든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있어도 힘이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힘이 많이 떨어지겠죠. 연지를 먼저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수 입장에서 축토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 단 축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임수 또는 월간에 있는 임수가 여기에 간신히 덩건 뿌리를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또한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임수, 월간에 있는 임수가 연지에 있는 축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진토에 간신히 뿌리를 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떻게 됐다? 미토였다 또는 더해서 여기가 술토였다 이렇게 되면은 임수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죠. 화가 오미합 오수랍돼서 수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관성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축토 두 개를 봐서 일단은 일간 자체가 존립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걸 관사론잡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사론잡이 되지 않습니다. 관사론잡이 되려면 일간이 뿌리가 있고 정관과 편관이 천간으로 투출되어야지만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이라 하더라도 임수에 습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렬한 국세는 어떻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생시에서 금수를 많이 보게 되면 한기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목화를 많이 보게 되면 수기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생시를 고르는 것은 대운의 향배를 고려해서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이라 하더라도 습토 두 개, 임수 두 개가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려하진 않는데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수하고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본시 신자진 수국이 돼서 삼합이 되어야 되는데 신금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진 합이 되고 이거를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준삼합. 그래서 합력이 있겠고 당연히 경금도 축의 생을 받죠. 이 진의 생을 받고 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금이 이렇게 임수를 생하니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 오히려 한기가 발생하게 되니 이것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도 그렇게까지 수가 왕할 것 같진 않지만 또 신금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축토 두 개 습토, 진토 습토이기 때문에 오화 하나 가지고 너무 염려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해시 임수가 해를 받죠. 녹이 되겠고, 신금이 다시 임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운은 일간이 약하지 않은 거 좋은 점이지만 운이 어디로 가야 되냐? 금수운보다는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자신축, 그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민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천간에 임수 3개 있다 하더라도 진축에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간이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수운이 좋으냐? 이거 물론 일간이 약하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화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운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이 사주를 좀 이렇게 중화된 사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민시보다 계묘시가 조금 더 좋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진토 2개, 축토 하나, 5월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수가 탁해지게 되겠죠. 갑목으로서 토를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운이 이제 목화운이 좋을 것이냐, 뭐 금수운이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느 것도 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목이 많아지는 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인 기묘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무토기 들어오게 되면 임수가 파급되는 거 이거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조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을사, 병호, 정미신은 큰 의미 없고, 병호신은 이제 화토가 와가지고 무조건 금수운입니다. 차라리 병호시 금수운 가면 차라리 나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하나 더 봐야 될 게 무신시. 이렇게 되면 신금을 얻었습니다. 5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죠. 진토, 축도 있기 때문에 토 굉장히 왕합니다, 이거. 하지만 임수도 보면 축진신에 다 뿌리를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이다.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죠. 차라리 그냥 병호시를 선택한 연후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병호시를 잡고 이 대운까지가 이렇게 썩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병호시 잡고 이렇게 무기미 이 정도만 한 20년 이 정도만 잘 넘길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또 병술 대운의 진술 충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다 싶은 생신은 제가 보기에는 썩 보이지 않고, 안전빵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경자, 신해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그냥 초년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뭐 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면 병호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남자는 병호시 선택하면 안 될 거예요. 남자는 40대까지가 목화운이기 때문에 수가 너무 약해요. 여명은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병호시를 선택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입으로 눈으로 이게 설명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주를 타고 나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지만은 조금 더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 오늘 말고 다른 날 한 번 더 선택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